요거는 19년이네. 수능이네. 11월에 나왔었던 문제고요. 이 녀석이 몇 번이었나? 그때에 16번부터 20번까지구나. 16번부터 20번까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당시에는 그 EBS 연계 지문이었어요. 2019년도에 이게 연계 지문이었는데 뭐가 연계되냐면 베이즈라는 사람이 EBS에 등장했었어요. 등장했는데 이 내용은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이즈라는 이름만 딱 연계된 거야. 내용은 아무 관련도 없고. 그런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단원에서 내가 이 장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알라고 주었었던 내용들은 뭐가 있었냐면, 자, 해설에 있었던 얘기는, 이런 거 좋네. 내가 뭐 해줬냐면 명제의 종류를 얘기해줬어. 오케이? 명제의 종류를 얘기했어. 제일 중요한 건 이 말. 먼저 알아둘 건 사실명제. 사실명제라는 말. 사실명제라는 것은 삼각형의 내각은 합은 180도다처럼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명제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어 선생님은 남자다. 이런 거 사실명제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어? 그냥 딱 보면 확인되잖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말 알겠어? 이런 것들. 사실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논리지문에서 내용과 형식 중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형식이 중요하다 그랬어. 현실 속에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참인지 아닌지를 막 따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논리적인 형식에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따진다고. 무슨 말이겠어? 조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첫 번째 논리지문도 보면 현실 속에서 이게 맞고 틀리고를 그냥 다 판단할 수 있고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막 이게 모순이 없으므로 참이다. 그치? 포괄함으로써 포함함으로써 함축함으로써 참이다. 설명적 연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 운동신경이 좋다. 그리고 농구를 잘한다. 그럼 농구를 잘한다 못한다는 그냥 뭐가 가능해? 시켜보면 알아. 그리고 내가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 그때는 어느 정도를 잘한다라고 말하는지. 그럼 현실 속에서 내용적으로 그냥 상황이 딱 판단이 되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형식으로 다 설명하는 거야. 현실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으로 자꾸 설명하는 거야. 그거에 익숙해져야 돼. 논리지문 할 때는. 오케이. 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사실명제라고 할 때는 이건 보통 현실 속에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녀석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지? 그런 걸 사실명제라고 하고, 정책명제나 가치명제, 이것이 올바르게 추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건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명제와 학성명제라는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단순한 명제가 있고, 단순한 명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칭이라고 하기도 하고, 단칭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구분되는 건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것이 있겠지. 합성명제. 합성명제는 다른 말로는 복합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합명제라는 것은 뭐냐면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내가 예문으로 들어준 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보다 나이가 많다. 이건 한 가지 사안만 판단하는 거야. 근데 포도는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고 포도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이 연결된 게 복합이야. 그치? 이건 그냥 이름을 보면 뭔 말인지 알 수 있어. 이름을 보면 뭔 말인지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에 이거예요. 이거만 알면 돼, 우린. 자, 명제들도 이런 명제, 저런 명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다루는 명제들은 정언명제야. 정언명제. 정언명제는 주어의 개념과 수어의 개념을 포함하는 거. 주어를 우리가 S로 표현했고 P로 표현했지.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뭐야? 모든 S는 P이다. 이런 거. 이런 거. 맨날 만나는 게 이거잖아, 우리가. 오케이. 그러면서 이게 전칭명제, 긍정명제, 전칭, 긍정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정언명제라고 하고 가장 흔히 다루는 게 이런 정언명제예요.
주어와 수어의 관계로 되어 있는 이 명제를 우리가 제일 흔히 만난다. 여기까지 알았지? 알았지? 응. 자, 그래서 명제의 종류를 내가 수르륵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것도 한 번씩 쑥쑥 훑어보시고 머릿속에 기억할 건 그냥 사실명제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거 생각해 보시고 요거 하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언명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 정언명제란 말에 대해서 친해지는 거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많은 전통적인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 중에 하나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랬어요. 전통적 인식론자, 인식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임의의 어떤 명제에 대해서 믿음의 태도, 어떤 명제를 믿을 때 어떤 명제가 있어. 이거를 참이든 거짓이든 참이라고 믿음의 태도를 가질 거야. 아, 그건 맞지, 틀림없지 라는 태도를 가질 거야. 그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가령 내일 눈이 온다. 내일 눈이 온다. 내일 눈이 온다. 가만있어. 아이씨, 이게 아닌데. 자, 내일 눈이 온다. 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고 믿지 않고 거짓이라고 믿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거 뭐야? 믿음의 태도는 뭐였다?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만을 갖는다 그랬어요. 믿거나 거짓이라 믿거나 참이라고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도 믿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태도는 세 가지. 첫 번째 참, 두 번째 거짓, 세 번째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 의미 없다, 그게 뭔 의미인데,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을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자, 믿음을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일반적인 거고, 이거는 베이주의자는 정도로 본다. 무엇을? 믿음을. 요게 이제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도로 본다. 가령 인식의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참이다,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몇 퍼센트 믿는다, 몇 퍼센트 안 믿는다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도 눈이 온다를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떠등. 자, 믿음의 태도는 1, 2, 3 이거밖에 없다 그랬는데 얘는 여기다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정도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라고 함으로써 전통적인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했다. 따란 이거를 플러스 시키니까, 정도를 플러스 시키니까 뭔가 믿음의 태도가 풍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 이렇게 됐다는 거지.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머릿속에 남는 건, 아, 그렇지, 이거 당연한 거잖아.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게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근데 아, 그러네, 우리가 뭔가를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군. 따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뭔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는데, 그렇겠지, 알고 보니 참이더라, 알고 보니 거짓이더라, 알게 되는데, 베이즈주의의 표현에 따르로 바꾸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 것이다. 그치, 저 뭐야, 참이다, 거짓이다, 안다, 이거를 베이즈주의자로 바꾸면 믿음의 정도를 가지게 됨, 이란 뜻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바꿔야 된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정교한 설명 뭔데? 이에 따르면 인식의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참으로 알거나 거짓으로 알았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준 믿음 정도의 변화는 조건과 원리로 적용을 받는다. 즉 A에 대하여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뭔 일이 벌어지냐면 B에 대한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변한다. 변한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네모해가지고 조건화 원리래요.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 지문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래서 얘네들 연속으로 읽어서 친해져야 돼. 이런 지문들하고.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자, 이 변화에 대한 원리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고 그랬어, 상세하게. 변함에 대한 원리로서 인식의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에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오씨, 이게 무슨 말이지? 일단은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헷갈리고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너무 힘들다. 이거 무슨 말이지? 했을 때에 예를 들어가 나오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인문사회 지문에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한데 무엇을 딱 추상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문장 자체가 이해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다시 말해서 즉 이걸 해. 나도 해설지에 그런 거 잘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결국 막 이런 거 한다고. 왜? 이해 못할 것 같아. 더 해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일격이 뭐야? 예를 들어요. 무슨 말이겠지? 그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와닿지 않으면 일단은 예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고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오늘 비가 온다. 즉 여기에 A에 해당하는 게 뭐야? A에 해당하는 게 B의 믿음 정도가 바뀐다 그랬으니까 요게 알게 되는 거잖아. 오늘 비가 온다라는 것이 실제 비가 오면 참이잖아, 이게. 됐지? 비가 주룩주룩 온다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야. 조건화 원리에 의하면 오늘 비가 오는 게 참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돼서 조건이 되어서. 그래서 사례를 들어보니까 조금 낫지. 오케이. 야, 내일 비가 올라나? 글쎄, 안 올 것 같은데 좀 올 수도 있으려나 한다. 난 10% 올 것 같긴 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근데 야야야, 창밖에 지금 비가 와. 주룩주룩. 오, 그럼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높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를 우리가 A라고 놓고 요걸 B라고 놓으면 B가 원래는 뭐였다는 거야? 10% 정도였을 텐데 이런 조건이 딱 생기면 얘가 B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조건 하에서 아하, 내일 비 올 확률이 50%로 높아졌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상태로 변화된다라는 얘기야. 별거 아니야, 이거. 되게 별거 아닌 얘기야. 그거를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풀어대니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야. 이해됐지?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 말을. 위에 있었던 말을.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조건이 만들어졌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의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기존의 정도와 달리 애초 믿음의 정도, 기존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 즉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 조건 하에서는 얘는 올라가야 한다면 얘는 올라간다는 거야. 알겠어? 반대로 비가 지금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상황이야. 야, 내일 우리 어디서 축구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 축구장 예약했는데 잔디밭에서 축구하자고 우리 진짜 기대 많이 했잖아. 김밥 싸가지고. 근데 지금 부슬부슬 비가 내려. 내일 비가 올라나? 아, 야, 거진 비 올 것 같은데. 믿음이 훨씬 컸지. 무슨 말이겠어? 근데 갑자기 햇볕이 쨍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야. 조건이 바뀌었지. 조건이 바뀌면 당연히 뭐야? 내일 비가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50%의 믿음이 10%로 줄어들 수도 있지. 어떤 조건에서 얘가 어느 정도 믿음이 될 것이냐라는 그 조건 상황에 맞게 얘는 변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헷갈린 것 같아서 길게 좀 설명을 해봤고요.
근데 하여간 그 말이 좀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것일 뿐이지 사례를 보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래서 사례를 이용하여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여기서 꼭 봐야 된다는 거고. 조건과 원리에 따르면 값이 자, 마지막. 조건과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 이게 뭐야? 새롭게 알게 된 거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뭐라고? 두 개 이상인 경우에도, 두 개를 넘는 경우에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럼 두 개 이상의 경우를 주거나 두 개 이상이면 아니라든가 뭔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가는 것이지 행위에 가는 것은 아니다. 뜨든.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믿음의 이 원리는 조건화 원리. 자, 조건화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고 주의사항 두 가지가 나온 거야.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됐지? 것이지 행위에 가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뭐뭐이지 아니다. 됐지? 그럼 행위에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거나 정도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 이해됐지? 이런 게 이제 출제 포인트야. 이런 게 이제 출제 포인트 되시겠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달랑만 보면 됩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만만한 됐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건 뭔데? 조건의 원리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아, 뭐라고? 관련 없는 명제. 당연히 지금 세 번째 단어인가? 없으면 정도는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관련이 없으면 관련이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위에서 갑이 오늘 비가 온다고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이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뭐야? 결국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된다. 뭔가 주장이 나왔어? 베이지주의자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이거 왜 하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이제. 베이지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그래요, 상식적인데? 정당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에 호소할 수 있다. 기존의 믿음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율성. 이걸 정도를 유지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거 다시 받았지?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실용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용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만살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로 옮기는 행위는 얘는 예를 들어줘서 편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만 딱딱 보면 얘를 다 빼버리고 읽어보면 야,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얘가 있어서 편해. 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학교로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지주의는 자, 뭐라고? 특별한 이유 없이 옮기는 행위. 그렇지? 이유가 없이 행위를 했어. 이유가 없는 행위. 이유가 없는 어떤 행위는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야.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모야.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모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 이거 왜 행위를 했냐면 이유가 없는데 행위를 한다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야? 믿음의 정도를 바꾼 거거든. 요게 유의가 믿음의 정도를 바꾼 거거든. 바꾼 거거든. 자, 그것은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모다.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합리적이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뭔 얘기인지 이제 알았어요. 자, 뭔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명제를 놓고 그 믿음의 그 어떤 명제에 참과 거짓이 될 수 있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야. 근데 베이지주의자는 정도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얘기거리가 풍부해졌어. 근데 이거 왜 하지? 근데 여기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거야. 원리가 뭐냐면 이 정도로 바꿨을 때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기존의 어떤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있을 텐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기에 영향을 끼쳐서 기존의 믿음의 정도에 변함을 주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오케이,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국어를 만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작년에 여기서 공부한 누구누구가 몇 등급이었는데 만점을 맞았대요 라는 참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믿음이 더 커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너무 당연한 얘기야. 무슨 말 알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막 조건화의 원리 막 이러면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왜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결국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이거 설명하려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조건에 따라 변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조건과 상관없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이 원리를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조건 없이 변하는 경우는 믿음이 변하여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건 그건 뭐다? 에너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모 행위라는 거예요. 뭔 말 알겠어? 아까처럼 야 여기 이렇게 했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야 열심히 해야지. 진짜 나도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거야. 나 좋은 대학을 갈 거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거야 라는 믿음이 확 올라가는 건 오케이. 조건을 원래 맞는 거야. 베이지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 맞는 거야.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되게 피곤한데 야 이 학원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올 거야.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저 집에 갈게요. 왜? 제가 성적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사라졌어요. 왜? 몰라요. 그냥 그래요. 느낌이 쎄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느낌이 쎄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베이지주의자에 의하면 조건화의 원리에 따라 기존의 어떤 것과 관련 있는 그런 명제가 밝혀졌을 때 믿음이 변해야지 이놈아. 그런 게 전혀 없는데 행위가 바뀐다는 건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모야. 무슨 말이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내 말 알겠어? 그럼 어떻게 공부하려고? 뭐 이렇게 하려고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려고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야. 하지 마. 비효율적이야. 임마. 이렇게 한다는 거지. 내 말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지문 정도를 봤는데 하여간 내가 오늘 문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갈래복합이다 보니까 하나를 건드리면 끝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좀 문학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독서의 두 개의 지문을 얘가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두 개의 지문을 지문 분석만 빠르게 한번 두 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뒤에 있는 지문들까지 싹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내가 중점적으로 다룰 게 174쪽에 있는 가능세계 이론에 대한 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거하고 또 뭘 중점적으로 다룰 거냐면 171쪽? 그거는 저 그림 문제 때문에 그 두 개 정도 다음 시간에 다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